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칼럼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해외 세미나도 있고 해서 돌아다니고 일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할 여유가 좀 부족해서 칼럼을 못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짧은 내용이더라도 좀 자주,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이라도 좀 칼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합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안보는 심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역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데, 언론들은 또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여론하고는 전혀 딴판인 분위기를 언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엊그제 또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던데요. 이 과거 정권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사 난맥상, 그리고 그 추천된 사람들의 수준, 그리고 원전 폐기 같은 정말 뜬금없고 또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의 비민주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저는 언론이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사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저 썩은 국회를 만들었고, 저런 국회가 또 탄핵 정변을 일으켰다는 이 근원적 사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장난을 항상 칩니다. 오늘도 보면은 실제로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언론이 쓰레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하수인 내지는 그야말로 개, 돼지 사육하는 동물 같은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런 그 직업군이 존경은커녕 가장 천시받는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만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좀 비관적이지만 또 양면성을 가진, 비관적이지만 비관적인 이야기로 낙관론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수라는 것이 말살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그래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이 한미 관계를 파토내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지만 이 돌아가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그 지지층의 속성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이 지극히 좌경적이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대다수가 좌파고 열성 지지층일수록 극좌라고 보면은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반재벌, 반자본주의적이고 친북적이고 또 반미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뭐 자기 지지층들의 그런 성향을 철저하게 대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대변하는 그런 소리를 한마디라도 제대로 내뱉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제가 보기에 문재인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힘 앞에서 강한 데 가서 어떻게 굴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 가서는 나는 마오쩌둥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6.25 때 북한의 남침을 도왔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자유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통일이 막혔고 아직도 분단 상태가 되어 있는 것에 그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일사후퇴 때 중공군에 의해서 국군과 우리 동맹국인 미군이 엄청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그 일제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6.25 때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마오쩌둥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을 도와서 미군하고 싸웠던 그 마오쩌둥과 그 중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고 많은 희생을 낸 미군을 동시에 존경하고 고마워했다. 이게 노무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노무현 통치 시점에, 그 시절에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노무현의 사례에서 이 교훈을 얻은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뭐 평양에 먼저 간다 뭐 이렇게 떠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미 미국에 가서 별 특별한 소리 못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미국의 정보력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내용을 아는 우리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걸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 올해 초에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창 그 반탄핵 이걸로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을 때, 그때 미국 CIA 관계자가 태극기 집회와 국내 정세를 좀 염탐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알아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분을 안내했던 그분과 식사를 같이 했던 분의 전언에 의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평양을 먼저 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 뭐 이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CIA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측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문재인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설사 문재인이 당선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는 가장 먼저 미국으로 오려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말은 문재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좌파 세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신봉하고 또 미국을 고마워하고 그런 많은 국민들을 선뜻 저버릴 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속이 좁고 의지가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한 번은 혼이 좀 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상당히 손실을 입을 각오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그 보도하는 그 외교 관련 내용은 보면 항상 좀 화려하고 또 포장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웃고 있는 그런 사진, 그 사진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가 그 진정 결속을 다지게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국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의 방미와 관련돼서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이런 보도를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뱉는 것은 그저 나오는 소리가 나라에 대한 저주입니다. 좌파 안에도 여러 가지 계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부정하는 그 인식은 이 모든 계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좌파 계열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이 종북 성향이 강한 그런 인물들일 텐데요. 이 집단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좌파 세력들의 상당수는 북한 집단의 문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 뭐 끝났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왔던, 그리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런 그 신념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곧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신념이라고 불러주지만 신념이라기보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좌파들은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오기와 편협함 때문에 이 땅에 이 우파는 반드시 이겨버리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자기 자식들은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이민 보내고 또 이석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혼이 뭐 말하자면 그냥 형식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혼하고 그 부인과 아이를 전부 미국에 보내놓고 생활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좌파들이 자기들은 이 땅에서 교수니 뭐 언론인이니 하면서 미국에도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들은 지금 거대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과 우파를 말살시켜서 자기 한풀이들을 하고, 또 자기들이 젊을 때부터 줄곧 믿어왔던 것들이 옳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틈만 나면 자식들이나 후배들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 붙잡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교묘하게 하면서 자기들 후진을 치밀하게 세뇌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조직에서는 일제 때 그 일부터 또 6.25 전쟁에 이르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자기들의 사고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좌파 진영에 유리한 일을 했던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또 챙깁니다. 그래서 또 자기 세력을 넓혀갑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던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반드시 기억을 해서 정말 질리고 포기할 정도로 지속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보수 쪽은 어떤가 한번 보자면, 보수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분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 정통 보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보수들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좌파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넓혀가는데, 그래서 좌파 진영의 조직은 대부분 이념적으로 아주 공고하죠. 그런데 보수 쪽은 딱히 조직이랄 것도 없고 이런 그 이념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이 보수라는 말하자면 진영에서는 그냥 좌파가 아니면 그냥 보수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좌파 세력은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또 조직력이 강하고 또 조직원 간의 유대가 끈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좌파 세력의 그동안의 행태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로 자기들의 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조직원들을 집요하게 침투시켰었죠. 반면에 보수 쪽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이고 좀 좌파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려를 하면서도 이게 내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무책임한 방조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계라든지 여론조사기관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여기 보면 거의 좌파 세력이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문재인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쳐서 그야말로 전혀 이 꼼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아마 유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또 보도하는 그 집단이 이미 다 장악을 당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라는 것은 사실 그 실체도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이념적으로 투철하지도 못합니다. 뭐랄까, 공산주의라든지 좌파에 반대만 하면 그걸 보수로 보는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공산주의라든지 좌파나 북한 집단 같은 그런 세력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좌파들도 북한 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의 실체는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야구단 운영하듯이 응원하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보수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좀 시원하게 질러주면은 거기에 환호하고, 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른 그 행동을 보이면은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비방을 해온 것이죠. 이런 보수들 중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설치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보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근본을 헤아리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인물들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 양은 남비 같은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봉태홍 선생 같은 그런 행동하는 애국자를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좌파는 안 된다, 무조건 좌파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부하내동을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얼굴 내밀고 눈도장 찍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을 좀 알아주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혹 가서 그저 그런 사람 칭찬하기에 바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수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를 재건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보수는 특정 인물을 무작정 좋아하는 팬클럽 회원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들의 모순된 행동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금의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이게 무조건적인 개인에 대한 옹호입니까? 그게 팬클럽 회원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라고 지금 평가될 일입니까? 박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자, 박근혜를 잊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보다 생각이 모자랍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맹목적으로 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그 박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런데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파면이 되고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법치의 그 붕괴를 걱정하는 제대로 된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법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좌파 세력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좌파 세력의 그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을 응원하거나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떠듭니다. 박근혜를 잊고 이제
새 보수를 재건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다가 좌파에게 당한 그런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수를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나 이념도 없고 뭐 당해도 복수는커녕 오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자기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자칭 보수들 때문에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 당선시키고 정권 차지하는 게 뭐 프로야구 우승하는 뭐 그런 거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잊자,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자, 이게 무슨 지난해 프로야구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뭐 새로 감독을 뽑아가지고 내년에는 꼭 우승하자, 뭐 이런 그런 논리, 그런 수준입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마치 야구팀 하나 응원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던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자, 뭐 이런 수준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게임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보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우파 말살에 골몰하는 그런 좌파들의 기본적인 욕구하고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그런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조직에서 리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평소에 온갖 비판을 늘어놓고 그럴듯한 말로 박근혜를 잊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마냥 미워하는 그런 천박한 수준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6.25 때 북한 포로 수만 명이 아직도 북한에 붙잡혀 있고 6월 하나를 제대로 모셔오지 못하고 있다. 봉태웅 선생 같은 행동하는 그런 보수 애국자들이 다 잊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어떤 그 메이저 신문에 대한 절독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알만한 사람들은 뭐 한 3만 부 떨어졌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13,000부 정도 이렇게 구독자 수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탄핵을 반대했고 이 신문의 그 거짓 보도로 해서 지금 탄핵이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탄핵을 반대하고 절도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종이신문 감소 추세를 감안을 하면 사실 그 언론사가 구독자가 거의 줄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신문을 절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라는 실체 없는 그룹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류 신문 중에 그 어떤 그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신문이 요즘 묘한 말장난을 하고 왼쪽으로 뭐 많이 이제 간 거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신문을 안 보면은 볼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 호남에서는
그 특정 신문 보도에 항의하면서 절독운동이 벌어져서 삽시간에 수만 부의 그 절독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 좌편향적인 조직들이 다 앞장을 섰고, 조직이 앞장을 서고, 또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이 또 비슷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위력 행사를 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고, 또 그래서 그 신문사가 또 완전히 멈칫했죠.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이 정권을 아주 그 소수의 인구지만 정권을 잡게 했고, 그들 세상을 만들게 했고, 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갖 가산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행동력, 그거를 우리 소위 보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게임만 하고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은 좀 봐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억울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은 지겨워하는 그런 자칭 보수 리더들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대통령 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사실 파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는 도대체 왜 들었느냐, 이거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반인들도 아니고 보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 모양입니다. 좌파들이 일제 때부터 6.25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우파의 말살을 위해서 그토록 지겹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 아닙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좌파들의 그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는 이러한 그 근원적인 자질 문제, 병폐, 내부적인 그 모순과 위선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발생하는 이 좌익 정권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깨알같이 씹어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좀 후련하고 또 다소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넓게 본다면 결국 까십거리 가지고 떠드는 꼴밖에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으로는 정권의 흠집 좀 내고, 뭐 다음 총선에서 그 당의 그 당선자 좀 줄어들게 하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인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설픈 이 좌파들에 대한 공격이 좌파들을 더욱 결집시키고 그들에게 면역력을 더 키워주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파하고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보수 우파를 위해서는 그런 비판이나 가십성, 성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정말 씹어대는 재미나 보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진정한 보수라면은 지금부터라도 한층 더 어째서 이 탄핵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을 하고 진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널리 알리고 그 문제점을 곱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씨 같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더 알리고 그 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이 자칭 보수라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겹다, 뭐, 문재인이나 비판하지 무슨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를 역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 배신 세력,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그 세력을 포용을 하면서 박근혜를 잇자, 이렇게 한 바로 그 홍준표, 이 홍준표 씨를 응원을 하는 겁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조선일보를 보면 틈나면은 이른바 친박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이고 탄핵 주도 세력에게 우호적인 그런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 바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둔 그 포석으로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유승민, 김무성 이 세력의 만행을 비판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뭐 지겹다, 뭐 그만하자,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이에 주류 신문은 또 여전히 이 박근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종편의 시청률이 좀 떨어지니까 이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그 소위 논객이라는 자들이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면서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와야 뭐 다시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씨가 예상대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75%다, 뭐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전체 당원의 25%가 투표를 했고 그 중에서 75%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체 당원에서 그야말로 그 한 20%가 안 되는 그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우리 보수 세력들이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준표 씨는 이미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를 지냈었는데 그때는 도대체 뭐를 한 거냐 묻고 싶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뭘 했냐는 거죠. 그때 이미 보수는 다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MB 정권 때 MB 친형 이상득 의원이 비리로 감옥을 가면서 또 고승덕 돈봉투 사건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정권이 아주 붕괴되다시피 했고,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붕괴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고 적대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에 이 박근혜 의원에게 당권을 다 넘기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었고, 거기에 덕을 본 게 홍준표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면서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의 대표를 했던 게 홍준표였는데,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통화는 아주 건재합니다. 조선일보는 또 유승민 인터뷰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해훈의 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 이해훈은 유승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하면서 또 박 대통령한테는 대놓고 박근혜라고 이렇게 반말을 합니다. 이것을 또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여과 없이 다 또 보도를 하고 있고 이들끼리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조선동아의 그 판매 부수, 구독 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다수는 홍준표를 응원하면서 김무성, 유승민을 비판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지겹다,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보수 진영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벌써 감옥들 다 가고 말살되었을 그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생을 해서 몇 년 동안 살아남은 다음에 다시 정권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좌파하고 손잡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종래에는 인권을 유린해 가면서 감옥에 불법적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좌파들과 같은 주장을 비슷하게 하면서 우파의 씨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과거에 그 보수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진영의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현혹이 돼서 충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파는 물론이고 보수가 다 말살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볼 때 저는 이 보수가 말살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좌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보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성 보수든 아니면 자칭 보수든 보수 자체가 아예 말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좌파를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대한 언론, 대한 정당, 대한 시민단체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이 비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무늬만 보수의 그 근본적인 이념과 가치가 없는, 정체성이 없는 보수, 그리고 지금 스스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자칭 보수들, 이들이 다 말살이 되고 나야 진정한 보수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의 씨앗이 바로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애국정당입니다. 이 당은 대한민국을 구할 정당, 그리고 보수당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낼 그런 구국정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그 호응도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칼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